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부산경찰청 진술 관련된 내용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제가 어제 또 이것과도 관련해가지고, 진술을 할 때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 기가 차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어젠가 받았던 내용을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다가 어제는 제가 줌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톡방에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썼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K 스테디움 SO들 뭐 취소 안내 해가지고 K스테디움 팀입니다. K스테디움 운영진에서는 기존 SO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모든 SO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SO가 뭔지 아세요? SO가 뭐 자기들이 예전에 올려놨던 백스상에 보면은 SO를 스테디움 오너라고 하고 그 역할이 세 가지 정도가 있대요. 블록 검증, 그다음에 가버넌스의 리더 역할, 그게 투표를 통해서 여기에 투표에 해당이 되는 거는 SOP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위임되는 여기서는 뭐 delegated shares 이렇게 해놨는데 소위 말해서 SOP라는 거는 그 보팅 파워를 투표 건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1SOP가 한 개의 그 투표 권한을 가졌다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정보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블록 검증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SO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SO라는 거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풀은 투자 회사지요. 걔들이 정식으로 명칭을 붙이는 거는 크립티드 다오, 그, 크립티드 다오 VC라고 돼 있어요. VC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회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SO들이 블록을 검증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거를 뭐 노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SO 시스템이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19개의 SO가 있고, 거기에 SOM이라는 멤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옮기면서 위임을 해요. 그래서 걔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DPoS와 유사한 DPOI라는 인베스트먼트를 넣어가지고, 어, 투자를 위임한다. 위임 투자 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회사는 이 KOK 재단이라는 것,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간에 이 내용은 일단 이런 거예요. 우선 K 스테디움 운영진은 기존 SO 제도에 따른 SO와 운영사 간의 재정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프로모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상호 이익의 정책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어, 노드 운영 수수료 납부 지연, 일부 기존 SO의 활동 부족,
일부에 대한 민감 정보 사전 공개 요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딱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뭐 그, 어, 이 프로모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KOK를 가지고서 놀았던 거예요. KOK를 인플레이션을 한 1개를 발행을 해가지고 얘들만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배임 행위에 실제로 속한다. 그다음에 이 외에 또 보면은 뭐 노드 운영 수수료 납부 지연. 노드 운영 수수료라는 거는 SO들이 할 줄을 모르니까 그거를 운영사한테 위탁을 한 거에 대한 수수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SO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일부 기존 SO들의 활동 부족. SO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SO가 활동 부족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SO 자체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DF, 블록체인에 올려올 이런 DF들을 개발을 하고 또는 그 DF들이 그러니까 DF 개발자들이 어, 뒤에 개발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산 이전이든 아니면 걔들도 리프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지 못했는 거를 언급을 하는 건지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민감 정보 사전 공개 요구. 일부에 대한 민감 정보 사전 공개 요구, 이거는 또, 제가 그 어림잡아 생각을 해볼 때 해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SO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 이전에 KOK 플레이에서 고레벨이 있던 사람들이 그걸 점유를 하고 가장 많은 개수를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SO에 대한 역할을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 동안 약 1억 원 정도인가 하여튼 엄청난 그 운영비를 여기에다 줬었어야 돼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부 SO들이 뭐 민감 정보 사전 공개 요구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걸 가지고서, 근데 뭐가 그렇게 민감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것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걔들 내부적으로 또 엉망이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재 SO 운영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SK 스테디움 팀이. 그럼 좀 이따 K 스테디움 팀이라는 건 뭐고, K 스테디움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에 따라 K 스테디움은 기존 SO 전체의 해지 공지를 통보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절차를 진행을 했대요. 근데 SO들을 이렇게 만들 때 이 운영팀이라는 게,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허 벌판이지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때 비유적으로 어떠한 병원을 지어놔 놓고, 그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나 이런 신생아를 케어하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어, 병원을 하나 지어놔 놓고, 그, 그냥 병원을 하나 지어 놓은 게 스타디움이죠. 거기에다가 장비를 넣고, 그래서 뭐 인큐베이터 등 의료 설비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데에서 고객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SO드라는 게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많이 자산 이전을 하고, 커뮤니티 풀에 넣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SO 자격을 자기들 스스로 취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K 스테디움 팀이라는 게 사실은 얘들은 운영을 할 정도,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K 스테디움 구단은 당분간 공식 SO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SO 없이 운영이 된다는 건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 블락 밸리데이션, 그 검증을 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걔들한테 주어졌던 게 그런 기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아예 없이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운영사 혼자서. 웃기 삼는 이야기들이죠. 새로 모집을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쭉 해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이 내용에서 알아야 돼요. SO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고레벨들이었고, 그것들이 이쪽 자산 이전을 KOK 플레이에 있던 자산을 KOK를 옮기도록 할 때 어떤 말들을 했는지, K 스테디움이 KOK 재단에서 이 앱에서 메인넷을 하나 가지는 그런 거를 뭐 진행을 한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은 SO 중에서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 자본을 적게 하고서도 많은 수익을 챙겨갔다. 많은 그 수익을 챙겨갔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던 수익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메인넷이 KOK에서 이거는 분명한 거는 K 스테디움이라는 그 메인넷은 그 개발을 의뢰를 하고 개발을 한 회사가 있고 개발을 의뢰를 한 회사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KOK 재단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 의뢰를 한 거지요. 그러면은 개발 의뢰를 한 쪽에서 개발을 한 쪽에다가 돈을 줬겠지요. 그거를 KBS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데에서 분명히 언급을 한번 했잖아요. KOK 재단에서 70억을 주식회사 미디움 인터뷰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약 70억의 매출이 KOK 재단으로부터 생긴 거다라고 생긴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앱 하나 개발하는데 70억을 주겠어요? 메인넷? 이것도 정말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역할 정도밖에 한 게 없고 컨소시엄이라는 그 퍼블릭에 대한 그, 공개, 오픈 소스조차도 결국에는 못 내놨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메인넷을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그, 애플리케이션, KOK 플레이라는 앱을 업그레이드, 옛날에 9버전으로 쓰던 거 신버전으로 지금, V3라는 게 최종 버전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는데 70억 원 정도를 제공을,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다 줬어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K 스테디움 어,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하는 그 싱가폴 법인 자체의 법인 대표가 누구냐? 김판종입니다.
그게 2022년 4월 13일에 설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제가 지금은 그걸 안 보여드릴 건데, 이전에 보여드렸어요. 그게, 어, KOK 플레이 앱에 있는 공지사항에 K 스테디움 PT라는 게 기존에 그 미디움 리미티드가 메타 M 리미티드로 바뀌었던 그게 이 역할을 한다. 그럼 그거는 운영사의 역할이지요. 개발도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메인넷의 실질적인 법인이 KOK 파운데이션이 아닌 지금은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 이사로 있었던 김판종의 김판종이 거기에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 미드의 영상 내용을 가지고서도 설명을 드릴 때 다 말씀을 다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의 내용이에요. 언제쯤 나왔는지는 제가 뭐 지금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몇 개월 전에 나왔어요. 똑같이 K스테디움 팀이라는 쪽에서 이 내용을 띄웠는데 여기에서 어, 이런 말도 해놨어요.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가 10월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뭐 한 몇 주간 했지요. 그때 얼마 전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이후라고 봤을 때 국정감사를 통해 KOK 피해자 연대의 변호사 입을 통해 K스테디움의 KOK 메인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KOK 메인넷이다. KOK 재단의 메인넷이지요. 이게 KOK 토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게 여기에 K스테디움이라는 팀, 뭐 주 멤버들은 전부 다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들이에요. 지금 미디움이든 그다음에 크립티드든 걔들 그, 이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가 지금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가 홈페이지조차 닫아놨다. 뭐 할 말 다 했지요. 그리고 K스테디움에는 K스테디움의 기축토인 K스타와 투자 활동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여러 개의 토큰이 존재합니다. 본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K스테디움 이 메인넷의 기축통화는 K스타가 아니고 커뮤니티풀로 옮겼던 KOK 토큰. 그게 브릿지를 통해서 메인넷으로 들어갔다 해야 지들끼리 부르지기는 KOK 코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쪽 통화가 KOK 코인이었었어요. 근데 K스타라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1대1 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KOK 기존에 있던 거기에 몇억 개, 뭐 한 4억, 제 기억으로는 4억 개, 5억 개 정도 됐을 때 그게 전부 다 K스타로 바뀌었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K스테디움 메인넷 위에는 KOK라는 토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KOK를 그 KOK 토큰을 언급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KOK 재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띄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9만 명의 SO, SOM들의 자산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거짓 선동,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이런 안티들로부터.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OK 토큰이 아닌 KOK 재단을 의미를 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거는 KOK 플레이에 있는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KOK 파운데이션의 역할, K 스테디움 PT의 역할. 근데 여기에서 KOK 파운데이션의 역할에서 메인넷 및 KOK KOK 플랫폼 통합 관리 운영 정책이 이게 메인넷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싱가포르 법인 K 스테디움 PT라는 게 메인넷 운영 유지 보수 뭐 다 똑같아요. 메타 M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K 스테디움 PT라는 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저기 예전에 보여드릴 때 자본금이 1달러예요. 여기 보면은 이슈드 쉐어 캐피탈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커런시는 이 US 달러도 아니고 싱가포르 달러로 해가지고 1달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게 K 스테디움 PT 프라이빗 리미티드예요. 그러면은 어 아까 보셨던 이거 어디 봤나? 역할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씨. 얘가 K 스테디움 PT가 메인넷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냐? KK 플레이 플랫폼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냐? 콘텐츠 소싱 및 운영을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얘들은 K 스테디움 자체가 이 KOK 재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K 스테디움 PT의 어, 그 디렉터 한 명이 오정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12월 13일인가, 2022년 12월 13일인가 그때 돼가지고 김판종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미드업을 하면서 K 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 김판종이라고 들었죠. 그리고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운영사,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KOK 플레이는 그러니까 어, K 스테디움 PT는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운영사의 역할로 언급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KOK, KOK 메인넷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서 KOK KOK라는 토큰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SO 자체가 뭉거져 버리면은
거기에 많이 위임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리지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했을 것 같아요? SO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뭐 이 오프라인에 설명한 그거를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이 거기에 따라다니는 똘마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자산 이전하는 거를 도와줬어요. 그들이 분명히 자산 이전을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펜션과 같은 한 어떤 때는 150일인가 뭐 200일, 그다음에 300일 이렇게 되면은 넣었던 걸 다 투자했는 수량만큼을 다 찾아갈 수도 있고 이후가 되면은 펜션처럼 하수분처럼 그거를 가지고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계약 해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운영비가 뭐 체납이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1,800만 원으로 줄여졌잖아요. 그거를 1인당 뭐 만 원씩인가? 뭐 거기에서 또 더 넘어가는 돈들은 그걸 가지고서 거래소에 있는 케이스타든 뭐 루이든 이런 거를 사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초창기에는 지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게 7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 없고 그걸 조금만 팔면은 뭐 여기에서 실제로는 블록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허브 역할 그거는 전달을 해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까?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네들이 초창기에는 돈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SO 노드 운영을 하는 거를 지들이 못하니까 사실은 그거를 맡겼죠. 운영사에다가 맡겨놔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준 게 그런 돈이었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메인넷에 디앱이 엄청 올라오고 디앱 개발자한테 돈 없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생태계, 걔들 말로는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무료 회원들, 스테이킹 하지 않은 회원들, 무료 리프럴로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사람들도 어디에 전부 다 소속이 돼 있느냐? KOK 플레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숫자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만큼의 이용자가 있다. 그거를 또 어필을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보셨죠? K 스테디움이라는, 그러니까 K 스테디움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9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도 있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충성스러운 유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자금도 빵빵해. 그러니까 니들이 앱을 잘만 개발을 해주고 수익을 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줄 수 있어. 그게 커뮤니티 푸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지요. 제너 드래곤이라는 그 1호 프로젝트 자체도 운영사로 넘겨버렸지요. 그놈들이 그거를 개발을 했던 엔스텝인가 그 회사에 얼만큼을 돈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법적으로 뭐 저는 사기로 걸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걸 가지고서는 KOK 가지고는 거기에서는 배임으로 해봐야 그 지금 7억 몇천 개, 7억 7백만 개인가 그 SOP가 7억 7백만 개니까 그거를 곱하기 0.0006인지 6원지 곱해보면은 45만 한 9천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크립티드라는 여기에
제가 뭐그 K스테디움 팀의 리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윤성이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크립티드의 대표이사. 그러면은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에 지금은 거기 그 홈페이지가 지금 사라졌어요. 접근을 못 한대요. 보기에 보면은 400만 그게 400밀리언이라 돼 있으니까 400밀리언이니까 4억 달러예요. 4억 달러하고 40만 불하고 비교가 돼요. 4억 달러가 되면은 공이 한 하나 4개가 붙어야 되나요? 3개가 붙어야 되나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40만 불, 400만 불, 4천만 불, 어, 400만 불, 4천만 불, 4억 불. 공이 3개가 더 붙어요. 그럼 1000분의 1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베스티드 되어 있는 금액이 4억 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업계가 되는 현 시점에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거래소의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45만 9천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또 키 나온다. 거래소 나온다. 지금 0.00065가 더 떨어지죠. 그럼 투자할 때 뭐 우리는 한 4억이 필요해. 그럼 다 팔아야 돼. 그거 꽝 돼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 정도의 캐피탈을 가지고서 이거를 뭐, 걔들 기준으로는 이거를 그냥 7달러로 계속 계산을 해서 그래요. 웃기 삼는 소리죠. 제가 어제 울산경찰청에 가서 또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함께 같이 가고 있다는 분들께는 앞으로도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제가 확인을 했던 게 이거예요. 현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상의 가상자산, 이거를 같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자기들도 쪽팔린지 알고 있을 거예요. 첫째, 은행에 계좌에다가 예금이든 적금이든 걔들은 예치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상에 있는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은행과 재단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 스테이킹이 되는 게, 은행에서는 현금이 돌아다니죠. 스테이킹에서는 가상자산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자가 나오지요. 여기서는 보상이 나와요. 그리고 해지를 해서 이게 이제 이자를 주는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 예금되는 거, 예적금되는 거를 빌려줘요. 그러면은 내가 그 예금이든 적금을 들어가지고 돈을 거기에다가 예치를 한 거를 은행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넣고 또는 뭐 그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예적금을 할 때 이 이자율보다 빌려주는 그, 그 이자율이 훨씬 높아요. 거기 마진 만큼은 자기들이 먹고 예적금을 하신 분들한테 이자를 주는 거는 뭐 정해졌는 만큼을 줘야 되니까 그거 빼고도 자기들이 마진을 남겨 먹어요. 그게 얘들이고 여기는 우리가 스테이킹 해놓은 거를 어디에다가 그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내가지고 보상을 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
스테이킹은 고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역할이 소위 말해서 검정, 그 블록 생성, 검정 이런 것들 다요. 보안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게 처리가 됐다는 게 하나의 기록으로 데이터로 남고 이게 많아야지만 결국에는 해킹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해당일 때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은행에 맡겼던 이 현금은 뭐 그 누군가가 가치 고정, 가치 보장 이런데 이거는 100% 해당이 되지요. 근데 이 가상자산은 스테이킹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는 고수량만큼을 넣어놨는데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오늘 가격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대위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피해액이 4조 원이래요. 픽스 됐죠. 4조 원. 근데 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4억이, 뭐고, 어떨 때는 3조 원, 어떨 때는 3조 5천억, 어떨 때는 3조 7천억, 어떨 때는 2조 2천억 계속 바뀌어요. 왜? 그날에 따라가지고 거래소의 가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쪽으로는 가치 고정이라는, 가치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경찰관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다 똑같이 여기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 할 거고 근데 그 그렇게 정보를 준 사람이 결국에는 피해자라고 하는 고소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어제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 일을 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은 수십 개, 수백 건의 사건을 쥐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 사건, 영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사건 하나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올인은 하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건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때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저것도 좀 봐야 되고 계속 봐야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피해자죠. 피해자가 분명히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을 거다. 스테이킹과 예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치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왔는 게 현금화 돼버린 거예요. 현금이라고 그네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결정적인 부분, 경찰도 지금 현금이 원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어제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스테이킹 딱 돼 있는 것 자체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받아보면 알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자료 중에서 이 500원짜리 두 개 그려져 있고, 블락으로 해가지고 순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쉬워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어, 어, 그, 사실은 반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을 정도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부러움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어, 심지어 이게 우리가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된 이유와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거를 강남경찰서는 그거 자체를 못했다. 그것도 확실하게 전달을 해놓은 상태고, 또 하나는 어, 경찰의 그 능력치를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아는 정도도 확실하게 다 별반 차이들이 없구나. 그래서 강남경찰서의 경찰관이 그 국감에다가 제가 제보를 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강남경찰서에 그건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 진정서를 하나를 넣을까 싶어요.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는. 그 이유는 공지를 같이 못하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수사를 해놓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정말 결정적인 거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확실한 안제 이유가 제가 원했던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이 어설픈, 그리고 국감에 그런 이야기를 제보를 할 때 경찰이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일을 많이 주면서 쳐내라고 하니까 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교육을 뭐 하다못해 몇 주라도 한 달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면서 일을 시켜달라고 그거까지 자기 또 저걸 경찰청에다가 또 어, 내용을 뭐 건의를 했고 그걸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한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또 아주 중요한 자료를 곧 받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도 그런 부분을 이쪽 경찰, 저쪽 경찰, 그 다음에 우리 사건과 관련된 부분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단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뭐 저한테 아마 곧 올 것 같아요. 예, 내일 좀 출발을 하면은 저한테는 뭐 늦어도 월요일 까지는 도착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잠을 자고서 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진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좀 피곤은 했는데 나름 어, 이 아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범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형을 살게 하고 그거 뭐 둘째예요. 저는 무조건 하고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이 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뭐 확실한 그 내용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